자,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대비로 일단 3단원 총정리 겸 벼락치기 한번 같이 해볼게요. 3단원이 되게 생각보다 별게 없고 그냥 화학 평형이 어떤 건지를 알고 상황에 맞게 비교를 하거나 식만 잘 세워주면 충분히 짧은 시간에 통달할 수 있다 생각해요. 자, 이제 들어갈 건데 우선 3단원을 처음 배울 때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가역 반응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가역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1단원을 배울 때 어떤 걸 했을 거냐면 뭐 평범한 식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었을 거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만 있는 거는 그냥 정반응만 가능한 거고 역반응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룰 화학 평형에서의 동적 평형들은 항상 화살표가 정반응과 함께 돌아오는 역반응 이렇게 공존하는 것들을 가역반응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동적 평형은 어떤 거냐면 그러한 가역 반응들 중에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정반응 속도랑 거꾸로 돌아오는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 그 상황을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요. 그때 반응 속도가 같은 거지 반응이 절대 멈춘 게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넣어서 실험을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걔네들의 양의 추이 같은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적 평형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최종적으로 같아지게 될 때 그때를 평형이라 부른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 동적 평형 상태는 절대 화학 평형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했으니까 땡이고, 두 번째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서 당연히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 같을 거니까 맞을 것 같고, 3번에서는 당연히 평형일 때는 양이 지금 유지가 될 거니까 아무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상평형을 같이 얘기해 볼 건데, 우선 동적 평형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우리가 배울 것 중에서는 크게 동적 평형의 세 갈래로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다루는 상평형은 어떤 애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지금처럼 액체 상태랑 기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당연히 끓이면 증발이 일어나겠지만 물을 끓이지 않아도 가만히 물을 두면 막 물이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렇게 뚜껑이 열려 있을 때는 물이 유출되는 것만 발생을 많이 하겠지만 뚜껑이 막혀 있는 용기에서의 물의 상태를 얘기를 해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정반응이라고 예를 한다면 증발되는 속도랑 거꾸로 돌아오는 역반응인 응축 속도가 똑같을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상평형에서는 절대 온도가 바뀌지 않을 상황으로 줄 것 같은데 그때는 항상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그때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어서 그 증발 속도를 따라잡게 되면 그때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 상황부터 우리가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 그때부터는 양이 변하지 않는다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당연히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해보면 평형 상태에서는 양이 변하지 않는 거는 맞을 것 같고, 당연히 평형이었으니까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는 같은 거. 그치만 반응이 멈춘 건 아니고 항상 일어나고 있다를 꼭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아까 두 번째로 얘기한 용해평형인데, 용해평형은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뭐 아이스티 같은 걸 사 마신다고 하면 물에다가 가루를 타잖아요. 그런 가루가 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반응을 용해 반응이라고 부르고 그때 평형을 용해 평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똑같이 앞에 상평형과 똑같이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용해 속도, 가루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속도는 똑같고 점점 물에 녹아 들어간 가루가 많아짐에 따라서 석출되는 양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석출 속도가 증가하다 보면 같아지게 될 건데 그때가 동적 평형인 거.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간략하게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면
당연히 평형일 때는 속도 같은 거 맞고, 두 번째에서 평형이었으니까 용질의 농도가 유지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혹시나 모를까봐 얘기를 잠깐 해보면, 용질과 용매가 뭐냐면, 소금물에서 가루를 타주는 거는 소금이죠. 그게 용질이고, 용매는 걔를 녹여주는 액체. 그래서 소금물에서는 물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사번에서 한 번 더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화학 평형을 해볼 건데, 화학 평형은 앞에들과 조금 달라요. 얘는 반응식에서의 정반응과 역반응을 다루는 건데, 우리 앞에 상평형과 용해평형에서는 온도가 똑같으면 정반응 속도가 일정했죠. 그때 역반응이 점점 빨라져가지고 평형을 도달한 거랑 달리, 지금 이 화학평형에서는 정반응 속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역반응이 점점 빨라져가지고 서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 차이를 꼭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간략하게 개념만 소개하고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면, 지금 화학 평형 상태에선 당연히 둘 다 일어나는 거 맞을 거고, 뭐 선지는 당연히 아래 것도 속도는 같은 거겠죠. 그렇게 여기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화학 평형이 조금 더 결이 다르고 좀 실험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예시 반응에 이 NO2가 N2,4가 되는 걸 살펴보면 어떤 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냐면, 아마 시험 볼 때는 걔가 몇 개가 반응해서 몇 개가 된다 이렇게 착하게 줄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그래프로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프 안에서 제가 지금 책에는 이렇게 누군지 표현을 해놨지만 요 물질이 누군지를 안 쓸 확률이 커요. 그렇게 준 다음에 우리가 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볼 건데, 지금 그래프가 차이가 확 눈에 띄진 않아도 변화량이 요 초록색의 변화량이 보라색의 변화량보다 좀 더 클 것 같고, 두 배라는 표현이 있다면, 우리가 화학식에서 NO2가 N2,4보다 두 배만큼 반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많이 바뀐 초록 색깔이 NO2였을 거고, 조금 덜 바뀐 애가 N2O4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식의 개수가 2대1인 걸 알았으니까 그 변화량도 2대1이 돼야 되는 거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봐주면 될 것 같고, 주의할 게 절대 개수가 2대1이라고 지금 존재하는 요 비율이 2대1인 건 절대 아닌 거예요. 화학식을 안다고 평형 상태일 때 양이 정비례한다 절대 아닌 거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변화량이 비례한다 만 잘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뻔한 얘기여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하기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면, 뭐 선지는 다 별거 없이 NO2의 농도는 당연히 평형일 때는 변하지 않을 거고, 평형일 때는 당연히 정반의 역반응도 같을 거고, 농도, 그리고 3번 선지는 무슨 뜻이냐면, 평형일 때 NO2랑 N2O4의 농도가 서로 같냐라는 건데, 평형이라고 양이 유지되는 거지 양이 같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땡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소개한 이 화학 평형의 예시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화학에서 배우는 뭐 중화 반응도 있고 앙금 생성 반응도 있고 연소 반응, 그런 것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가역 반응이고 가역 반응이 많지 않고 교과서에서 있는 내용도 한정적이어서 그런 건 꼭 외워주고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를 소개해 보면, 이렇게 첫 번째로 좀 이름이 좀 생소한 것들,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색 변화, 이런 게 가역 반응이구나를 알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황산구리 오수화물에서의 색 변화, 그래서 얘도 이것도 가역 반응이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이게 조금 낼만한데, 석회동굴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반응물을 보니까 지금 요거는 뭐냐면 석회암 고체 상태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은 이산화탄소 기체죠. 그 다음은 물 액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세 물질이 반응해서 뭐가 됐냐면 둘 다 결론적으로 AQ라고 해서 수용액 상태가 됐죠. 그 말은 지금 고체였던 암석이 녹아가지고 다 뻥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정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고체였던 석회암이 녹아가지고 사라진 거라서 동굴의 구멍이 뚫리는 동굴 생성 반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꾸로 지금 다시 이 액체였던 게 다시 고체로 되는 거는 동굴 구멍이 막히는 반응은 아니고, 동굴에 지금 가본 적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막 기둥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기둥들이 생기는 반응이 역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개념하기 문제는 그냥 읽고 풀면 되는 거라서 여긴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역 반응이 어떤 거고 평형이 어떤 건지 예시를 배웠고 틀을 잡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평형 상수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돼요. 평형 상수는 뭐냐면 가역 반응에서 평형 상태일 때에 생성물과 반응물의 농도를 가지고 식을 쓰는 건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K라고 표현을 하고 분모에는 반응식에서 반응물들, 요, 요 기호가 빠졌는데 반응물들의 농도에다가 개수를 지수로 써주면 되고, 분자에는 생성물들의 농도에다가 개수를 지수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요식을 평형상수로 쓴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것도 쓰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써야지 하면 안 되고, 나와 있는 것처럼 고체랑 X 상태라는 거는 농도랄 게 없이 순수한 물질이니까 걔는 상수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농도가 존재하는 거는 CO2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달랑 CO2만 있는 게 평형상수가 성립할 거예요. 그리고 요걸 학교에서 다뤘을지는 모르겠지만 역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는 정말 상황이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지금 C가 분모에 들어갈 거고 분자에 A랑 B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니까 평형상수도 원래 평형상수의 역수가 되는 것만 눈치채면 좋을 것 같고, 개념 확인도 한번 같이 해보면 평형상수식에서 각 물질의 개수는 농도의 지수로 들어가는 거 맞고, 그리고 생성물은 분자에 썼고 반응물을 분모에 쓰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말했고, 나와 있다시피 순수한 고체랑 액체는 절대 식에 끼지 않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원래 반응의 거꾸로였기 때문에 역수되는 거 맞는 선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로 반응지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반응지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어떤 상황을 줬을 때 걔가 평형 상태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리송하니까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수치를 아까 배운 평형상수랑 똑같은 식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해본 게 반응지수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는 반응지수랑 원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구해줄 평형상수를 비교해서 어떤 반응이 진행되겠다 이런 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평형상수의 식의 틀이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 분모에는 어쨌든 간에 반응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생성물에 대한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만약 Q를 해봤을 때 평형상수에 비해서 값이 작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분수에서 분자가 작고 분모가 클 때 값이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물이 아직 평형일 때보다 좀 적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생성물이 많아져야 되는 거라서 정반응이 우세한 거지, 또 정반응만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가역 반응이니까 두 반응이 공존하겠지만 정반응이 좀 더 우세하겠다 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해봤더니 그게 평형상수랑 똑같이 나온다. 그거는 그냥 알고 보니까 평형 상태였구나, 아무 반응이 추가로 더 우세하게 일어날 필요는 없겠다 해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평형상수보다 반응지수가 클 때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때는 값이 더 크다는 거는 생성물이 비교적 많고 반응물인 분모가 좀 더 작았던 거기 때문에 값을 줄여야겠죠. 그러면 생성물을 낮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역반응이 좀 더 우세하겠다를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 반응 지수는 평형상수식에다가 현재 농도를 대입한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Q가 K보다 작을 때 값을 키워야 된다 했죠? K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반응이 일어나야 생성물이 많아지는 거라서 땡. 3번에서는 같을 때니까 평형이라서 농도는 변하지 않는 거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속도 같은 상태로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4번에서는 지금 반응 지수가 더 크다는 거니까 값이 더 커졌죠. 값을 낮춰야 되는 거니까 생성물을 줄여야 돼서 역반응이 일어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5번에서는 평형상수에 비해 반응 지수가 작았던 거니까 값을 키워야겠죠. 그러니까 정반응이 우세한 거라서 땡. 생각보다 틀은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다음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방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것들을 얘기해 볼 건데, 르샤틀리의 원리는 뭐냐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그냥 평형이었던 거의 상황이 어떤 외부 조건으로 인해 그 상황이 변화하면 그 변화를 최대한 만회하는 쪽으로 일어난다. 그런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형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농도를 바꾸는 농도에 관한 평형이 있고, 압력에 관한 압력에 의한 평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온도에 의한 평형이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중을 좀 나눈다고 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냐면 이 위에 둘과 아래 하나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평형상수는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두 평형이 깨졌을 때는 온도가 변하진 않았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일정했을 거예요. 그치만 아래 마지막 거는 온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직접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구하는 거라서 조금 더 신경 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소개해보면, 농도 평형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농도가 갑자기 한 물질이 갑자기 평형일 때에 비해서 늘거나 줄으면 양이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진 변화를 줄이는 쪽으로 이동하는 걸 배울 거고, 압력은 어떤 거냐면 전에 혹시 보일 법칙이라는 걸 알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해 보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작아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뭐 주사기 같은 거를 쓴다고 하면 주사기 뚜껑을 막고 입구를 막고 세게 확 누르면 압력을 가하는 건데 그때 실린더 내부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게 되는데,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가 줄게 되고, 우리가 평형상수에서는 어떤 수치를 썼던 거냐면 몰 농도를 쓰는 거죠. 몰 농도라는 거는 몰수를 부피로 나눠준 건데 부피가 바뀌기 때문에 농도들이 바뀌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평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온도는 온도가 만약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그럴 건데, 우리 르샤틀레의 원리는 지금 모든 변화를 만회하는 쪽으로 간다 했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졌다면 온도를 줄이려 할 거고, 온도가 낮아졌더라면 온도를 높이려고 하겠다. 그것만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념 확인을 같이 풀어보면, 르샤틀리 원리는 평형 상태에 있는 거에 쓰는 거 맞는 표현이고, 농도가 올라갔으면 농도를 낮춰야 되는 거니까 소비되는 방향이 맞는 표현이겠죠? 3번에서 압력을 높였을 때 얘기했는데, 압력이 높아지면 빽빽해진 거잖아요. 낑기기 싫을 거니까 압력을 낮추려고 하겠죠. 압력 낮추려면 좀 분자 수가 좀 적어지면 덜 낑기겠죠? 그래서 우리 그때 분자 수를 줄이는 쪽으로 이동할 거라서 3번 선지는 땡. 그리고 4번에서는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온도 높이면 온도를 낮춰야겠죠. 온도를 낮춘다는 거는 뒤에서 제대로 다루겠지만 주위의 열을 뺏는 거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열을 뺏을 거라서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잠깐 말한 것처럼 온도가 바뀌지 않으면 평형상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요게 지금 보면 그냥 당연한 소리다 싶겠지만 다들 실전에서 문제에서 적용할 때 은근 잘 빼먹으니까 정말 잘 주의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된 것 같고, 이제 첫 번째로 농도 변화를 볼 건데, 농도 변화도 시험 볼 때 내신이면 대부분 문제가 까다롭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렵게 내려고 하시면 어떻게 낼 거냐면 그래프에서 막 점프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예시처럼 갑자기 한 물질이 점프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아, 그 물질을 넣었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평일 때보다 개가 많아졌으면 개를 좀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물질을 줄이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물질이 줄어들면 반대편에 있는 물질은 개가 반응했기 때문에 생성물은 뭐 생기는 셈일 거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시 한번 잘 읽어보고 저랑 같이 이 타입 1과 4만 한번 같이 살펴보면, 타입 1은 어떨 때냐면 이 A가 반응물이라고 한다면 지금 반응물의 농도가 갑자기 확 치솟았으면 이렇게 그래프에 나타났겠죠. 그러면 평형일 때보다 개가 많아졌으니까 개를 줄이기 위해서 정반응이 우세했겠죠. 그러니까 개는 양이 조금씩 줄었을 거고, 이제 생성물은 어쨌든 개가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던 거니까 점점 쌓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늘고 있다. 그러다가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생성물의 농도가 확 사라졌을 때, 그땐 똑같이 이렇게 점프한 구간이 있을 거고 확 줄어든 게 티가 날 거예요. 그러면 걔가 확 줄었으면 걔를 다시 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성물이 사라졌다면 정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생성물을 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생성물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거고 반응물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딥하게 간다고 하면 어떤 걸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어쨌든 간에 타입 1에서 A를 넣어준 거긴 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처음보다는 더 많은 양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런 차이만 봐주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확인 한번 같이 해보면, 지금 1번에서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반응물을 다시 줄여야 될 거니까 정반응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를 줄이면 생성물을 다시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정반응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 세 번째로 농도 변화 순간에는 이렇게 점프하는 게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 농도가 다시 일정해지냐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양이 유지가 되는 건 맞는 표현이죠. 네, 그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압력 변화에 관련된 평형을 살펴볼 건데, 압력 변화에서는 압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입자들끼리 충돌이 더 많아질 거고, 지금 낑기게 되는 거니까 분자수를 줄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분자수를 줄이면 덜 충돌이 일어날 거니까 압력이 좀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분자수를 줄인다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식의 개수가 좀 더 작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라 봐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압력이 감소할 때는 갑자기 덜 낑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원래 상태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자수를 좀 늘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아까랑 반대로 분자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된다를 알면 될 것 같고, 틀은 어렵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예를 들어서 왼쪽 오른쪽 식의 개수합이 일정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를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뭐 2a 플러스 b 이렇게 뭐 2c 더하기 d, 이럴 때는 왼쪽 개수합도 3, 오른쪽 개수합도 3이죠. 그럴 때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도 분자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압력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평형이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 상황에 대한 건 좀 이따 또 한 번 더 얘기할 것 같은데 꼭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한 것처럼 개수합이 더 왼쪽이 클 때, 그럴 때 압력을 높인 다음에 압력을 낮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더 낮은 곳, 오른쪽이기 때문에 정반응이 좀 더 우세하겠죠.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압력을 다시 높여야 되기 때문에 개수합이 더 큰 곳이니까 지금은 왼쪽이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하기 문제도 한번 같이 해보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빽빽해졌으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 분자수를 줄여야 되고 개수합이 작은 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압력을 감소시키면 압력이 다시 너무 낮아졌으니까 다시 채우기 위해서 분자수를 늘려야겠죠. 그래서 개수합이 큰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맞고,
양쪽 개수합이 일정할 때는 평형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는 게 맞는 표현. 그리고 하나만 더 주의하자면 아까 제가 평범하게 식을 썼을 때 상태에 대한 걸 표현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거 똑같이 개수가 3개 3개니까 얘는 압력에 무관하겠다 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상태를 꼭 봐야 돼요. 우리 평형상수식에 들어갔던 것들은 농도가 있던 물질들이었으니까 고체랑 액체는 안 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식에서 A를 빼야 돼요, 생각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수가 같은 식이 아니고 하나가 반응해서 3개가 되는 식이기 때문에 꼭 그 상태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평형으로 온도 변화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니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고 그게 어떤 반응이냐면 흡열. 그렇게 해주면 되고 온도가 낮아졌다면 온도를 높여야겠죠? 그때는 주위에다가 열을 좀 줘야 되는 거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평형상수는 항상 온도 변화에만 바뀌는 거고 온도가 바뀌면 항상 평형상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꼭 그거를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아래에서 상황에 맞게 한번 생각해보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면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를 낮춰야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선 흡열이 일어날 건데 그때는 정반응이 우세하겠죠. 근데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는 생성물이 좀 더 많아지는 쪽으로 갔을 거니까 평형상수는 결론적으로 커지게 되겠다. 그리고 온도를 낮춘다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온도를 다시 높여야겠죠. 그래서 전 이걸 항상 써서 푸는데 온도를 높여야 된다. 그거는 어떤 반응이냐면 발열 반응일 건데 지금 전제에서 정반응이 흡열이라고 했으면 역반응은 항상 반대였을 거라서 역반응이 발열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날 건데 역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물이 줄고 반응물이 늘었을 거기 때문에 K값은 작아지겠죠? 그러면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 개념 확인도 같이 해보면 1번에서 온도를 올리면 평형은 온도 변화를 줄이는 쪽으로 이동하냐고 했는데 당연히 어쨌든 간에 평형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1번, 2번 다 맞을 것 같고 3번은 정반응이 흡열이라고 했죠. 그리고 온도를 상승시켰다고 했으니까 온도를 이제 낮춰야 높아졌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고 흡열은 나와 있던 게 정반응이었으니까 평형상수가 커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정반응이 발열이라고 했고 온도를 하강시켰으니까 써보면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온도를 이제는 높이고 싶겠죠? 그때 해야 되는 거는 발열 반응이고 그때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건데 발열 반응이 지금 정반응이라고 했으니까 평형상수가 커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 이제 남은 거는 수득률이랑 뒤에 하나 실전에서의 계산 팁 하나 있는데 수득률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히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뭐 식이 있을 때 이론상으로 걔네들이 싹 다 반응한다면 생성되는 양이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가역 반응에서는 생성물만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론적으로 얻은 양 대비 생성된 양이 어느 정도냐를 보는 게 수득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구하기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을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생성물을 많아질까 그런 거를 떠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당연히 물질을 넣으면 많이 생성될 수 있을 거라서 농도로 인한 걸 신경 쓰지 않을 거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압력과 온도를 신경 쓸 것 같아요. 우선 예로 간다고 치면 지금 수득률이라는 거니까 생성물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압력과 한번 온도를 같이 고려해 보면 지금 일단 식의 형태에서 왼쪽은 개수의 합이 4였고 오른쪽은 개수의 합이 2였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압력을 높이면 분자수를 줄이려고 할 거니까 지금
생성물의 개수가 더 작으니까 압력을 높이면 생성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 수득률이 증가할 거고, 또 어떤 게 있을 것 같냐면, 온도를 제가 여기 써놓진 않았는데 온도로 본다고 치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 것 같냐면, 요 델타 H가 전부 다 작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발열 반응이란 거거든요. 우리가 발열 반응을 지금 유도해야만 생성물이 많아지겠죠. 발열 반응은 온도가 낮아졌을 때 잘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옆에 시도 한번 같이 해보면, 지금도 똑같이 델타 H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발열. 그리고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발열을 유도한다는 거는 온도가 낮아졌을 때 잘 일어나는 거니까 온도를 낮추면 되긴 하겠죠. 그치만 끝이 아니고, 분자수, 압력으로 본다고 하면 개수합이 3이었고 개수합이 1이었으니까 압력을 높이면 분자수를 줄이려고 했을 거니까 정반응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 다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평형상수를 쉽게 구하는 거 알려주고 싶은데, 평형상수에서는 항상 몰수가 아니라 원래는 몰 농도를 써서 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상황이 뭐 1리터처럼 깜찍하게 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막 부피를 안 알려주거나 부피가 조금 숫자가 좋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하나하나 바꾸는 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시를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원래대로 정석대로 푼다고 하면 2리터 속에 요 수치들이 들어있던 거라서 2리터로 나눠줘서 식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나눠주면 몰농도가 0.1, 0.3, 0.2가 돼서 이걸로 식을 써서 끝내도 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숫자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이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일단 몰수로 한번 식을 끝내볼게요. 그러면 0.2의 1승에다가 0.6의 세제곱, 분자는 0.4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걸로 끝냈겠죠. 근데 아직은 부피를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 식을 끝내면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면 돼요. 분모는 1승과 3승이 곱해졌으니까 4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자는 지금 2승만 있는 거라서 2차라 볼 수 있죠. 지금 비교해보면 분자가 2차만큼 더 부족한 거니까 빼놨던 부피를 분자에다가 제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차수만큼. 이렇게 해주면 K 그냥 끝. 왜 그런 건지 이유를 한번 알려주면, 이유를 모르고서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 잠만 제가 한번 써보면, 원래 우리가 농도를 표현한다는 거는 몰수를 부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평범하게 2A가 3B 이런 식으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썼을 때 우리는 A에 대한 평형상수에서 분모에 이렇게 썼을 것 같고, 분자에는 B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옆에 써주면 몰수에 대한 표현은 그대로 남을 것 같고, NA의 제곱, NB의 세제곱, 그리고 같은 용기였으면 부피는 같았을 거라서 이 V는 같은 값인데, 당연히 어떻게 남았을 것 같냐면, 여기는 분모에 지금 V세제곱이 있던 거고 여기는 분모에 V제곱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요게 분모, 요게 분자로 갔을 거라서 V 이렇게 하나 남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차수를 비교해서 차수 부족한 곳에다가 부피를 그 모자란 만큼 채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꼭 연습해 보면, 몰라도 문제 푸는데 문제는 없지만 뒤에 4단원도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단원이라서 시간을 좀 아끼는데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하면, 단원이 벌써 끝나는데 그래도 일단 평형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이 있었고, 제가 강조한 게 뭐였냐면, 이 둘은 온도가 일정하다면 정반응 속도는 같은데 역반응이 점점 빨라져서 따라잡는 거. 그치만 화학평형은 정반응 속도는 조금씩 줄고 역반응은 조금씩 빨라져가지고 그 사이에서 만난다를
봐주면 좋을 것 같고, 평형상수는 아까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 방금도 해봤지만 몰 농도로 쓰는 거고, 그 물질의 몰 농도랑 개수를 지수로 올린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무슨 뜻이냐면 K가 1보다 크다는 게 뭐 2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 K가 좀 많이 크다면 평형일 때 분수가 크다는 거는 분자가 좀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걔는 좀 생성물이 많은 상황으로 평형이 존재한다. 반대로 K가 많이 작다면 그때는 평형이 반응물이 좀 더 많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형 이동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압력, 그리고 온도, 마지막으로 몰수가 있었죠. 몰수는 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티가 날 것 같아서 뺐고, 몰수는 그냥 봤던 것처럼 점프하는 게 있으면 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아우르는 원리의 명칭이 르샤틀리의 원리 해주면 될 것 같고, 수능률은 어떨 때 쓰는 거였냐면 어떻게 해야 생성물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려할 때 나왔던 개념이었던 것 같고, 평형상수 구할 때 좀 부피가 까다롭다면 부피를 빼놓고 차수 부족한데 붙여주는 거, 그것만 잘하면 정말 틀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문제 한번, 이거는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좀 어려운 문제 4개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아마 시험 볼 때는 이만큼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서 앞에 거 정도의 내용 읽지만 하고, 이건 이렇게 푸는구나 정도만 알면 충분할 것 같긴 해요. 1번 한번 같이 해보면,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불의 증발과 응축이라 했고 가역 반응이라 했죠. 당연히 가역 반응에서는 절대 한 반응이 안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2번에서 지금 추이를 보니까 액체를 넣고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양이 점점 액체 양이 줄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T2일 때부터는 양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T1일 때는 지금 액체가 좀 더 많았다는 거는 기체는 좀 적었겠죠? 그러니까 기체는 T2가 더 많은 게 맞고, 디귿에서 온도를 높인다 했는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온도를 높인다,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니까 흡열이 필요하다. 근데 흡열은 문제를 보니까 정반응이었죠?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거는 생성물이 많아진다. 그래서 K가 커질 거기 때문에, 뭐 K까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정반응이 일어날 거라서 반응물은 줄어야 돼서 0.7보다 작아지는 게 맞는 표현 해서 4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으로 이제 2번 한번 풀어보면, 2번은 상황을 보니까 A 2개랑 B 하나가 반응해서 C 2개가 되는 것 같고, 뭐 상황을 봤더니 처음에 X, Y가 있었는데 얘 농도는 0.4라 줬고, 그리고 반응했더니 Z는 좀 생겼고 없던 게, X, Y는 있던 게 좀 더 줄은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Z랑 X, Y 그 두 무리는 서로 반대 방향의 식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쳐다봤더니 C 하나가 따로 놀고 있으니까 그게 생겨난 Z라 하면 될 것 같고, X랑 Y가 A랑 B 중에 있겠죠. 그리고 선지를 보니까 조건에서 지금 C가 0.6만큼 생겼잖아요, 없다가. 그 말은 A랑 B는 우리 식의 개수를 고려하면 2대 1대 2였으니까 A는 0.6만큼 줄어야 되고 B는 0.3만큼 줄어야겠죠. 그러면 C의 농도는 0.3만큼, 아니 B의 농도는 0.3만큼 줄었을 건데 지금 Y는 0.4만큼 있었죠. 얘는 0.6만큼 줄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쟤가 A가 될 수는 없을 거라서 B였겠죠. 그러면 쟤가 B였으면 0.3만큼 줄었을 거라서 여기 0.1이었을 거고, 또 조건에서 X랑 Y 농도의 합이 0.4라 했으니까 얘는 0.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로 평형상수를 구해보면, 분모에는 A랑 B의 농도를 쓸 건데 A 0.3에 개수가 2였으니까 제곱, B는 0.1에 1승, 분자는 0.6에 제곱 해주면
0.1분의 4 나와가지고 40 이렇게 좀 끝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3번도 한번 같이 봐보면 3번에서는 지금 A가 두 개의 B로 반응하는 시기를 줬고 정반응이 흡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황을 줬는데 지금 얘도 평형이고 얘도 어쨌든 평형이고 얘도 평형이죠. 기억 먼저 보면 평형 2에서 A 농도를 말하고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온도가 바뀌진 않았고 부피가 반띵이 됐죠. 부피가 반띵이 됐다는 거는 다른 변화가 없었다면 압력이 증가했겠죠. 우리가 배웠던 게 압력이 높아지면 압력을 낮춰야 되고 그 방식은 뭐였냐면 분자수를 줄이죠. 그래서 식을 봤더니 분자수가 줄어드는 반응은 역반응. 역반응을 했다면 A가 좀 많아졌겠죠. 그래서 A 농도는 평형 1보다 큰 게 맞는 표현. 그리고 두 번째에서 전 평형 2에서 몰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방금 역반응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A가 생겨나고 B는 줄었을 건데 두 개의 B가 줄을 때 하나의 A가 생겼으니까 분자수는 당연히 줄어드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전체 기체의 몰수는 1에서보다 작은 게 또 맞고 마지막으로 디귿에서 평형 상수를 말했는데 온도가 바뀌었으니까 평형 상수가 바뀌긴 했겠죠. 근데 이것도 정확히 구해봐라가 아니고 추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천천히 또 한번 써보면 온도가 상승. 그럼 우리가 할 게 흡열. 근데 문제를 보니까 흡열이 정반응. 정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물이 많아졌을 거니까 평형상수는 커졌겠죠? 그래서 3일 때 평형상수가 2일 때보다 큰 게 맞는 표현이어서 5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4번 한번 같이 해보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정반응은 발열이라고 했고 식을 보니까 3개가 반응해서 뭐 2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가에서 나로 갈 때 온도만 바꿔준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평형상수가 작아졌잖아요. 그 말은 뭐가 우세했을 거냐면 역반응이 우세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역반응은 무슨 반응이었냐면 흡열이었죠. 그리고 흡열 반응은 어떨 때 잘 일어나냐면 온도가 높았을 때 잘 일어났을 거니까 온도가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T2가 온도가 더 커야 될 거라서 기억은 땡. 그리고 니은은 T2에서 평형일 때 농도를 말하고 있는데 역반응이 일어났을 거니까 T1일 때에 비해서 역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물이 줄었겠죠? 그러니까 C농도가 작은 게 맞고 이제 역반응이 일어났으면 2개가 3개가 되는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분자수는 많아지고 있었을 거니까 나가 더 작다는 게 틀린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나름 3단을 한번 끝내봤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꼭 한번 중요한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평형상수를 어떻게 쓰는지 반응지수랑 어떻게 비교하는지만 잘 신경 쓰면 내신 수준의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꼭 포기하지 말고 남은 4단원까지 한번 잘 따라와 줘요. 감사합니다.